스토리텔링과 관련돼서 어떤 사연과 이야기가 있으려면 좀 사람도 좀 오래 살고 그래야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그걸 이제 녹어수라고 한다. 네, 네. 그래서 몇백 년 된 나무들을 주로 이제 만나고 다니신 네, 거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처음 받으셨습니까? 그런 나무들 보면서.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다가서기 참 이렇게 어려운 대상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생명체의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비밀, 생명의 원리 이런 거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누가 이 나무를 심었고 누가 이 나무를 정성 들여 키웠는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식물학자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잘 안 하신 분야인데 나는 그 뭐 문학 공부도 좀 하고 공부라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문학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일별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식물학적이 아닌 것 가지고 99년에 사표 내고 나와서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끊임없이 계속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나무 편지라는 걸 써서 제 홈페이지에 써서 올리고 그거를 이메일로 배달하는 거를 지금 20년 이상 계속 지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럼 저희도 다음 주부터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희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 예.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다 나무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책도 여러 권 쓰셨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보니까 그 나주 금사정에 있는 동백나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제 역사가 조선시대 중종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나요? 예, 그 나무도 굉장히 특별한 나무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주 이제 그 송중리라는 곳에 있는데 이게 나주에 이제 그 이 조선시대 최고의 그 사화라고 하는 기묘사화 있잖아요. 예, 중종 때 이제 벌어지죠. 예, 이 조광조가 개혁을 진행하는데 개혁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반대파의 그 저기에 의해 이제 음모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완전 숙청을 당하잖아요. 근데 조광조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조광조의 그 흔적을 빼고는 답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어디 가나 다 조광조의 그 자취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제 나주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조 시절에 조광조의 그 철학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 신진 학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비들이.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조광조의 뜻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잠깐 피했다가 언젠간 다시 이 뜻을 이루자라는 생각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나주 지역에 있었던 선비들 중에 나일손 뭐 이런 등등 하여튼 11명의 선비가 있었는데 이 11명의 선비가 역시 그 조광조의 그 기묘사와의 그 피바람을 피해서 일로 이제 고향 마을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와가지고는 근데 이제 이 자기네들의 철학은 포기하기 싫거든요. 지금 이른바 혁명 철학이었죠. 이 혁명 철학을 언젠간 실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네들끼리 비밀 모임을 가져요. 지하 서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이렇게 비밀 모임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피바람이 잦아들고 하자 우리들이 정식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정자를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그 원래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금강 11인 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금강 결사예요. 결사 조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결사 조직 사람들이 정자를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진짜 조그마한 진짜 작아요. 예, 조그마한 그 아담한 정자를 하나 딱 지어놓고 그 정자 이름을 금사정이라고 합니다. 금강 결사에 금자와 사자를 따서 이제 금사정이라는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집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누가 왜 심었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무를 보니까 그 금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 앞에 동백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사정은 그럼 언제 지었나 봤더니 한 400여 년 전에 기묘사화 직후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도 보니까 나무는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바로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자를 짓고 나서 곧바로 심었다라고 어떤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꽃을 겨울에 피우는 동백을 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게다가 동백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을 안 했으니까 왜 하필이면 왜 동백을 심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근거가 희박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적 상상력을 제가 추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백의 경우에는 날씨가 더 추워야 더 아름답게 표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진짜 빨갛게 네. 추울수록 빨개지고 더 예뻐요. 예. 탄압을 그렇게 어떻게 맞아요. 보면 겨울에 예. 동백으로 예, 그거를 아니까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 꽃 피울 예, 거야 예. 이런 결이네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예, 예. 김홍도의 시 중에 이제 주상관매도라고. 제가 좋아하는 예, 글입니다. 예, 거기도 보면 매화,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제 매화에 표현하는데 네, 네, 김홍도가 유배 가서 그걸 네, 그리고 네, 썼던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결계, 결이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백과 매화에 표출이 되지 않나. 네. 재밌는 얘기 또 들려주셨는데. 네. 근데 이 나무가 네. 사실 앞서 뭐 8명이 이제 둘러 서야지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수령이 오래되고 나면 그 사람들 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현실성이 있는 얘기들도 있지만 좀 이게 신화 아니야? 전설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많죠. 예,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많죠. 예를 들면 물난리가 나면 개울가루다가 이 뿌리채 뽑혀서 그렇죠. 나무들이 둥둥 떠가는 가슴 아픈 내려오잖아요. 나무들 보게 되죠. 그러면 이걸 건져가지고 딱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마을의 뭐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옛날에 그 법력이 높으신 스님들은 예.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네. 지팡이를 딱 그 나무로 자란다. 그 우리나라에 진짜 원효 대사하고 의상 대사 지팡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 나무가 그 지팡이다. 예. 원효 대사가 네. 심었던 예. 저 짚고 다니던 지팡이다. 지팡이다. 예. 최치원 신라 시대 때의 대학자인 최치원의 지팡이도 아직 남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해서 이걸 거짓말이고 뭐 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신화나 전설이라는 거는 메타포거든요. 네, 은유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은유 속에 담겨 있는 뜻, 그 은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람들의 철학이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최치원이라는 사람, 그 최치원은 1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300년 된 나무가 최치원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별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왜 최치원의 지팡이라는 전설이 이 나무에 전해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 최치원이 그 당시에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 이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이상향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뜻이 나무 속에 옮겨진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전설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데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차츰 이런 그 옛날 그 전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 오래 사셨던 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그분들이 차츰차츰 돌아가시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그 마을에 가보면 그 전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구전이 거기서 이제 끊기고 예, 나면 끝나죠. 예, 끝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아주 교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다라면 네. 제가 다닐 힘만 있다라면 다닐 힘과 글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때까지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게 네. 다 빨리 모아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일을 마침 좀 끝까지 좀 하고 싶은 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